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은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죠. 그런데 워낙 저금리 기조, 그뿐만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서 좀처럼 글로벌 경제에 벗어나지 못하면서 투자 수익률을 그렇게 좋게 수익률 성과를 올리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든든한 버팀목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이뤄내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 그리고 국민들, 정부 측에서도 투자 수익률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하게 될 얘기가 이 네네. 연기금의 투자 수익률이 지금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죠.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은 연기금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상 뭐 뉴스나 이런 곳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자금을 맞아요.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의 어떤 실제적인 얻을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냈던 돈이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깎아지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뭐 벌어지게 작게 될 수도 되니까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우리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네네.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워낙 이야기가 무겁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뭐 익숙한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쉽게 전달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좀 간략하게 뭐가 네. 문제인지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는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좀 소개를 네, 해드리도록 직접 하겠습니다. 취재를 해보신 부분을 네네.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국민연금의 어떤 수익률 자체 지금 현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그 국민연금이 올해는 그 484조 원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한 500조 원을 지금 돌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수익률이 근데 좋지가 않아서 사실 그 기금이 좀 빨리 고갈이 될 것이다. 네. 뭐 예를 들면 저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한 제 또래 한 30대 이 정도의 분들도 나중에 30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연금을 받을 때 되면 이 기금이 굉장히 고갈될 것이다라는 그런 또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또 그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 국민연금의 그 3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그 일본이나 뭐 네덜란드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 뭐 5년, 10년 평균 수익률도 일본을 제외하면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일부에서는 사실상 이게 문제가 뭐냐, 이러한 네. 문제가 왜 나오느냐 이렇게 했을 때 독립성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의사결정기구인 그 기금운용위원회가 그 실무집행기구인 기금운용본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곳 모두 이게 전문성과 독립성이 좀 부족하다. 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근데 사실상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지배구조를 좀 개편해야 네. 된다라는 이제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 낮은 게 독립성과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한 탓이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비교되는 곳이 좀 캐나다 네. 국민연금 이제 CPP가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에 이제 기금이 좀 고갈될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가 나와서 네. 그때 이제 그 CPP는 그 운용과 관련해서 독립된 기구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실상 이 개혁이 효율적인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게 워낙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한 일생을 투자하는 개념이기 네. 때문에 95년도에 이렇게 기금 고갈돼서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효율적인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실상 그 세계적으로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런 운용, 독립 이런 부분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저금리와 그리고 경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그리고 연기금의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도 눈에 띄는 점은 변화를 추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든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게 좀 본격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얼마 전에 그 국정감사에서도 그 국민연금에 대한 좀 지적이 나온 바가 있는데 뭐 이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한 0.2에서 0.7% 정도 낮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독립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전문 인력들이 좀 다른 곳으로 좀 이탈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본부 인력이 한 156명 정도 되는데
이 인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명당 한 2조 원이 넘는 돈을 운용을 하는 셈이거든요. 너무 큰 돈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덜란드 뭐 공무원연금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3배 수준이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좀 모자라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국민연금 쪽에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인력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상황이 좋지 못한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라는 그렇죠. 반응일 것 같은데 국민연금 쪽에서 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네. 대안으로 이제 뭐 사모펀드나 아니면 운용사 등에 대해 이제 아웃소싱, 소위 말해서 이제 위탁 운용을 위탁 하고 운용이요.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상 이마저 좀 쉽게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 사후 정비나 좀 조율을 못 하고 있어서 그 수익률이 뭐 눈에 띄게 뭐 굉장히 좀 증가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한 13개 주 연기금을 저희 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좀 취재를 해본 결과 네. 그 대부분 연기금은 투자 이후에 이런 위탁 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리나 참여가 조금 안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연기금의 한 30% 정도가 그 투자금을 회수할 때 그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좀 창출됐는지 이런 것들을 운용사나 사모펀드에 좀 묻는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운용사나 사모펀드 역량에만 좀 많이 이렇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연기금들도 이 부분을 좀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조 원. 지금은 국민연금 쪽에서는 2조 원을 한 명이 거의 그렇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거의 2조 원이라는 금액은 증권사 지점 한 군데에서도 그 정도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큰 금액을 혼자서 돌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그렇죠. 있겠는 부담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죠. 수익률이 좋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연기금 측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겠어요. 네, 아무래도 좀 네. 뭐 최근에 얼마 전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정감사에서 네. 매번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연기금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보완해야 된다 이런 것들 굉장히 내놓고 있고요. 그 뭐 저금리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포트폴리오나 투자 이런 걸 좀 다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에 이제 기금 규모가 532조 원 정도로 이제 자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보면 국내 주식이 한 20%, 그리고 해외 주식이 11%, 국내외 채권이 56%, 대체 투자가 한 11% 정도 구성될 전망인데요. 네. 특히 해외 시장과 이제 채권의 10조 원, 그리고 대체 투자에 한 4조 원이 이제 신규로 이제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뭐 다른 또 큰 연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학연금도 그 해외 자산 비중을 이제 늘릴 계획인데요. 네. 실제로 그 사학연금은 지난 9월에 그 미국 셰일가스 운송 서비스 업체인 카디널 가스 서비스의 지분 34%를 국민연금 등과 함께 이제 투자를 좀 공동 인수를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독일이나 뭐 미국의 어떤 건물을 좀 인수하는 등 그 부동산 투자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사학연금은 그 사모펀드나 아니면 또 사회 간접 자본 SOC라고 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해외 자산으로 그 대체 투자를 범위를 넓힐 것이라며, 그리고 해외 그 자산의 비중을 현재 한 10%에서 30%까지 좀 늘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연금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공무원연금도 얼마 전에 그 경기도 오산의 물류센터 관련해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외 주요 뭐 건설사, 도시 이런 데에다가 그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네요. 네, 굉장히 좀 다양하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노력은 짜려고 하고 있는데 굵은 줄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굵은 줄기가 어떤 계획을 좀 정부 쪽에서도 세워주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산발적으로 점조직처럼 계속해서 그렇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노력에 대한 성과가 아직까지는 눈에 띄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위탁 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위탁 운용의 성과에 대해서 뭐 어떤 그 피드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면 위탁 운용 되고 있는 자금 자체의 규모도 작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기금 측에서도 사실상 그 대체 투자나 해외 투자 네. 이런 쪽으로 투자 다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오히려 큰 줄기 입장에서 뭐 채권이나 국채 뭐 이런 네. 거 안정적인 거에 사실 좀 투자가 머물렀었는데 이제 이거를 폭을 굉장히 넓혀서 조금 위험 자본이나 이런 거에 좀 투자를 하고 네. 해외에서도 조금 이렇게 자본을 들이고 뭐 이런 것을 좀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게 필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아웃소싱이 굉장히 좀 네, 중요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금 측에서도 이 위탁 운용사들을 어떻게 좀 고르냐, 그리고 어떤 자질을 좀 갖춰야 되느냐, 네. 얼마나 역량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그렇죠, 하고 그렇겠네요. 있었고요. 그 사학연금의 그
최고 투자 책임자인 그 박민호 자금운용관리단장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그 박민호 단장 인터뷰를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국내 채권 자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높은 주식이라든지 대체 투자,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을 현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운용사의 이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위탁운용사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사학연금기금의 운영이 직접적으로 우리 공단이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인 그 수혜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100년대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기급의 위탁 운영을 한다는 면에서 신의 성실의 의무를 충실히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단이 그동안에 이제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축적한 나름대로의 이제 역량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위탁 운용사들이 위험자산 운용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상호 간의 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내부 운영과 외부 위탁 운영이 장기적으로는 좋은 동반자 관계가 형성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학연금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또 중요한 연기금인 공무원연금공단도 역시 아웃소싱을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그 최영권 공무원연금공단 단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현재 공단은 내부에서 직접 운용을 하기도 하지만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전문성 있는 운용사를 통한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웃소싱 운용 비중은 그 국내 주식의 경우 65%, 해외 투자는 전액 위탁 운용 중에 있습니다. 공단이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운용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투자를 통하여 그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운용사의 그 선정은 그 공단의 운영 철학처럼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 성과의 트랙 레코드를 중요시하고 수익률의 변동성이 낮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벤치마크를 아웃퍼폼하는 운용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가 우수한 운용사는 추가 집행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성과를 지속적으로 잘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단의 투자 철학 및 그 운용사에 부여한 그 스타일, 미션 등을 잘 파악하고 규정 및 기본에 충실한 운영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모두 수익률을 높이고 위탁 운용 수익률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 갖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굵은 줄기가 좀 잡혀야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연기금 투자 자체는 아무리 이 연기금만 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경제 성장이 뒷받침이 돼야 연기금 투자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뭐가 우선이냐는 네. 굉장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또 연기금이 경제 성장률에 또 어떻게 보면 일조를 하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사실상 그 자본시장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웬만하면 이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청구권이 길어서 오래 장기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투자가 이제 잘 하고 있으면 굉장히 경제 성장률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운용처를 굉장히 아까처럼 이제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인수합병, 벤처 시장 이런 것들에 좀 진행을 하면 그 금융산업 역시 좀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지난달 29일까지 연기금의 그 코스피 시장 순매수 규모는 한 4조 835억 원으로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그 8조 1,878억 원과 비교해 한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투자가 무엇보다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그리고 연기금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개선 방안을 내놔서 우리의 미래가 조금 더 밝고 행복해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야기는 현장 플러스에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증시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증시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